40대 직장인 A씨는 약 2주 전부터 어깨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심하긴 했지만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석회화 건염이었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질환으로 30에서 50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잘 발생됩니다. 석회로 인한 염증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데 화학적 종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침착과 흡수를 반복하며 나타나지만 통증이 발생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에 평소처럼 생활하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의 석회질은 더 쌓이고 다시 흡수기가 돌아오면 통증이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질 수 있는데요. 질환 특성이 이러하기에 통증이 발생하면 치료 시기를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힘줄이 있는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지만 어깨 주변 힘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깨 회전근개인 극상근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보통 30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하는데 40대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70대 이후에서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에 급작스러운 통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질환이 바로 석회화 건염인데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부나 사무직에서 많이 생깁니다. 석회화 건염의 주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과도한 어깨 사용이나 미세 손상,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어깨 힘줄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 증상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형성기와 휴지기, 흡수기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 질환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증상이 없고 오히려 만들어진 석회를 녹여서 흡수하는 과정 중에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석회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회화 건염의 경우 진행 정도에 따라 생성기, 유지기, 흡수기 등의 3단계로 나누어 증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성기란 석회 결절이 생성되는 시기로 경미한 뻐근함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결절이 커지는 유지기라면 통증이 잦아지는 것과 함께 팔을 점차 움직이기 힘들어지는데요. 침착된 석회 덩어리가 녹는 흡수기부터 본격적인 통증이 유발될 것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힘줄 세포들이 흡수되는 석회를 이물질로 인식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탓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으로 팔을 움직이기 힘들 수 있으며 응급실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석회화 건염은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는 눕기 어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 치료는 어깨 힘줄에 누적된 석회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무엇보다 어깨 부위에 얼마 정도의 석회가 쌓여 있는지 정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석회화 건염이 의심될 경우 문진부터 세심한 진찰, 단순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통해 석회 위치 및 크기를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세 석회가 남게 돼 어깨 통증 재발이 나타날 수 있기에 진단 시 석회 침착뿐 아니라 어깨 관절 주변 건강 상태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기준은 통증입니다. 비록 석회가 있더라도 통증 등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석회를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석회로 인한 통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추가적인 합병증을 막아야 합니다. 석회화 건염 질환 초기라면 일단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꾸준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평소 바른 자세를 가지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어깨 근력을 키운다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물리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통증이 경미한 경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증상 조절을 할 수 있으며 통증이 좀 더 심하면 주사치료를 시행합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초음파를 이용해 주사기 흡인 치료를 시도하거나 관절 내시경 수술로 직접 석회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석회질의 크기가 크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는 관절경을 이용한 석회 제거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기 석회일 경우 단단하게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5개월간 10회 정도 지속적인 시술이 필요한데요. 일부 환자의 경우 수년간 석회가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기도 해 정밀 진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시행되며 작은 상처를 통해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석회를 제거합니다. 석회는 힘줄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석회를 제거하고 남은 공간이 크거나 석회를 제거할 때 힘줄을 절개하는 경우 힘줄 봉합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힘줄 봉합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기로 어깨를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통증과 염증으로 어깨 힘줄과 근육 및 주변 조직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후 꾸준한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어깨를 바로 무리하게 사용하면 힘줄과 주변 조직 손상으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석회화 건염을 예방하려면 칼슘 섭취를 줄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석회성 건염은 힘줄의 미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 등으로 힘줄의 혈류량이 적어질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 또는 영양제를 통하여 칼슘을 많이 섭취했다고 더 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석회는 시간이 걸릴 뿐 자연적으로 몸에 흡수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석회는 자연히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석회가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3년이 지나면 10%의 환자에서 10년이 지나면 30%의 환자에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흡수될 때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이 잦은 석회화 건염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어깨 운동을 꾸준하게 해줘야 합니다.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처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데요. 더불어 지나친 음주와 흡연, 무리한 어깨 운동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석회화 건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깨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무리한 어깨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초기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합병증 및 병변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치료 후에도 미세 석회가 남아 어깨 통증 재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잔존 석회 위에 석회질이 또다시 쌓이면서 어깨 근육 및 힘줄 관련 다른 손상이 동반돼 어깨 통증 재발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단 시 미세한 석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